네, 안녕하세요. 최창호입니다. 제 책 컬러 매니지먼트 강의가 출간된 지가 벌써 1년 가까이 지나서 이제 그동안 미뤄왔던 온라인 유튜브 강의를 슬슬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유튜브 강의를 시작을 하는가? 당연히 많은 분들이 보고 배우고 색관리를 이해하고 실행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겠죠. 어, 실질적으로 컬러 매니지먼트라는 지식을 알고 싶은 그리고 알 필요가 있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교 사진과에 입학해서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어떤 세미나에 등록을 하거나 이런 식의 어딜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제약이 있거든요. 혼자서 그냥 책을 보고 뭘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누구라도 어디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강의를 듣고 실제로 따라하면서 해볼 수 있도록, 물론 그것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튜브를 시작을 하는 것인데요. 물론 이제 이걸 시작할 때 고민이 있겠죠.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말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영어를 말하거나 그리고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영어를 사용해서 하면 훨씬 그 목적에는 부합을 하지만 제가 영어의 네이티브 스피커가 물론 아니기 때문에 영어를 사용하려면 정말 훨씬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말로 시작을 하고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알아듣기 위해서는 서브타이틀을 단다든가 아니면 제가 조금 더 정성이 남으면 영어로 다시 더빙을 해서 별도로 영상을 올린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건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런 상황에서 새롭게 동영상을 다시 제작을 해야 하는 일을 도울 수 있도록 일단 프레젠테이션에 사용되는 말은 기본적으로 영어를 쓸 거고요. 물론 가끔씩은 우리말 단어를 사용을 하겠지만 기본으로는 영어를 사용을 한다는 것을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강의는 교재가 있어요. 컬러 매니지먼트 강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제가 이 책을 2019년인가부터 쓰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이런 책을 써야지라고 생각을 한 것은 그로부터도 한 7년 정도 전부터였거든요. 7년이 아니네. 7년보다 더 전부터였는데 이게 쓰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어쨌든 책을 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색깔에 대해서 또는 컬러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어떤 책을 찾아보면 크게 두 부류의 책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컬러 매니지먼트라는 것의 기본이 되는 측색학을 다루는 책들이 있겠죠. 이런 책들은 물론 매우 전문적이고 어렵고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를 읽었을 때에 실질적으로 내가 작업하는데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거의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또는 이제 반대로 실제로 이걸 어떻게 하는지를 다룬 책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책들은 그래서 그 기본 컨셉이 되는 게 왜 그렇게 되는 건지, 그건 도대체 왜 어떻게 나오는 건지 그런 바탕에 대한 백업이 거의 없단 말이죠. 그래서 기본 개념, 지식,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를 전부 다 한 권 안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책이 꼭 필요하겠다라고 느껴서 제가 이 책을 이제 쓰기 시작을 한 거죠. 이 책의 내용은 크게 4가지 종류로 컬러 코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딱지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색깔로. 빨간 딱지가 붙어 있는 거는 이센셜이니까 핵심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있든 간에 어쨌든 색깔 관리를 하고 싶으면 누구든지 공통적으로 알아야 하는 일종의 기본 공통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노란 딱지가 붙어 있는 거는 일종의 심화예요. 심화니까
이거를 꼭 알지는 않아도 되지만 조금 더 깊은 이해를 하려면 아는 것이 좋다, 그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파란 딱지가 붙은 것은 어떤 일정 특정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알 필요가 있는 것,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사진을 하는 사람들은 뭐 인쇄가 어떻게 된다든가, 그리고 그 인쇄를 하기 위해서 PDF를 내보낼 때 색깔 뭐 설정을 어떻게 해야든 꼭 알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뭐 그 저 뒤에 나오는 일부 전문적인 그 컬러 프로젝트 같은 거를 하는데 사용되는 내용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는 알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특정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알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파란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초록색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상식 같은 거예요. 그냥 몰라도 되고 알면 물론 좋고, 알쓸신잡 같은 거죠, 말하자면. 그런 식의 크게 네 가지의 성격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책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은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하든 간에 그 실제 작업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실제로 다 적용을 해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적용이 안 된다,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또 이 책의 특성, 성격을 한 가지 또 규정을 하자면, 색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보통 색을 예쁘게 쓰는 법, 색을 조화롭게 쓰는 법, 배색을 잘하는 법,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물론 알고 싶은 것도 있겠죠. 그러나 이 책은 그런 거는 전혀 다루지 않아요. 그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색깔을 고를 때 정확하게 보고 신뢰하고 고를 수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래서 골라서 디자인을 하고 뭐 사진을 처리하고 하면 그걸 어떤 식으로 재현을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정확한 소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표점이 다른 거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컬러 매니지먼트는 그냥 눈으로 생각을 할 수 없어요. 반드시 어떤 상황에 맞는 적합한 툴, 도구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 도구를 하면 어떤 색깔을 측정하는 기계, 칼로리미터 아니면 스펙트로포토미터라고 하는 그런 기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연결을 해서 캘리브레이션을 해주고 또는 프로파일을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도구가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게 없으면 안 되냐? 물론 안 되는 게 아니라 덜 되죠. 그러니까 있으면 그만큼 더 실행을 잘 할 수 있고, 없으면 그만큼 실행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할 수 있는 장비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모니터를 보고 컬러를 작업하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예외가 되는 사람은 전혀 없기 때문에 모니터를 캘리브레이션 하지 않으면 내가 보는, 판단하는 그 색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장비는 이제 필수인 거죠. 거기에 딱 한 가지 예외가 생겼는데, 지난해 말에 출시가 된 맥북 프로 제품들 있잖아요.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있는 그 제품들은 제가 일전에 올려놓은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캘리브레이션 도구가 없어도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알면 그 값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그렇게 구현을 해줘요. 그러면 그건 매우 좋은 점이지만, 여기서도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목표점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XY 값이 뭔지, 그걸 어떻게 정하는 건지, 그죠? 무슨 칸델라가 뭔지 이걸 알아야지. 그래서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혹시 캘리브레이션 도구는 필요 없더라도 그런 지식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그것도 물론 해결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이 강의에 사용되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는 엑스라이트에서 나오는 i1 Pro 2라는 걸 사용할 것이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주로 i1 Publish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것인데, 그 이유는 제가 그걸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른 도구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 개를 다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걸 가지고 이제 진행을 물론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는
맥을 사용하지 PC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강의의 기본은 다 맥으로 되어 있지만 그 적용은 PC나 맥이나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 책의 각 장의 마지막에는 정리가 되어 있어요. 딱 한 페이지로. 그 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축약해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 정리를 보시고 익히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봐요. 아주 축약적으로 거의 용어 뭐랄까요 정의처럼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매우 중요한 건데요. 이 강의는 어떤 개념을 배우고 그걸 바탕으로 그 다음 거를 배우고 또 그걸 바탕으로 그 다음 걸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처음부터 순서대로 따라오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저기 가지 마시고, 물론 이런 내용을 거의 다 알고 있는 나는 요것만 딱 집어서 보고 싶다 그럼 물론 스스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면 처음부터 순서대로 따라오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책과 강의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배우시게 될 것인가.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은, 책을 읽어보시면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색깔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색깔에 대한 정의라고 하니까 약간 뭐랄까 고리타분하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색깔을 어떻게 정확하게 정의하는가를 알면 그 정의로부터 색깔에 관한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정의가 올바르다면 색깔에 대한 모든 어떤 내용은 핵심적으로 거기 속에 다 담겨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시겠지만 여러 사전들에서 나와 있는 색깔에 대한 정의는 그다지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적합한 색깔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가, 색깔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정의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시작을 할 건데요. 당연히 CIE, 측색학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겠죠. 그걸 알아야지 기본적으로 색깔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돌아가는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XYZ라든가 XYZ를 이제 다른 말로 Tri Stimulus Value라고 3자극치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또 무엇인지, XYY가 무엇인지, 어떨 때는 소문자 XYZ라고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Y를 앞으로 꺼내서 YXY라고 쓰기도 하고, 또 LCH, LAB 이런 것 무엇인지, CRI, CCT 또는 델타인지 D인지 이런 이상한 말들이 있거든요. 이런 말들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기본 이제 바탕을 하고 나면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하는 걸 배워야겠죠.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할 때 어떤 주된 세팅들이 있는지, 그 세팅들은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또 내 방은 어느 정도 밝은데 그 밝기에 뭔가를 맞추고 싶을 때 내 모니터의 휘도라고 하는 칸델라는 얼마나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를 다 자세하게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프린터 프로파일도 이제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프린팅이 정확하게 되니까. 잉크젯 프린터 같은 RGB 계통의 프린터, 그리고 레이저나 아니면 옵셋 같은 그런 세미마켓 프린터 같은 것도 어떻게 프로파일을 만드는지를 자세하게 배우시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스캐너와 디지털 카메라 같은 그 입력기기라는 거, 입력기기라고 하는 것은 빛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디지털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기기죠. 그건 어떻게 프로파일을 만드는가? 공통점은 입력기기인데 또 스캐너와 디지털 카메라는 상당히 다른 점도 있죠. 그래서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점이 유의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모두 준비를 끝내고 나면 이때까지가 다 준비예요. 실행을 하기 위해서 포토샵, 인디자인 등등의 그 그래픽 소프트웨어의 컬러 세팅, 색상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이 나에게 맞고 그 효과는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배우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색깔 관리를 할 때는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매우 좋은 소식이지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색깔 관리를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건 두 가지밖에 없다. Assign Profile, 그 다음에 Convert to Profile. 할당을 한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변환을 한다는 게 있거든요.
할당을 한다는 것은 어떤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미지에 프로파일을 붙이는 것, 또는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서 프로파일을 없애는 것, 어떤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다른 프로파일을 붙이는 것, 이런 거를 할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변화는 내가 어떤 작업을 한 게 있는데 그 작업 이미지는 sRGB 공간 속에 있고 이거를 프린트하고 싶으면 그 프린터 프로파일로 변환을 하는 거거든요. 색깔 매칭한다는 건 바로 변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환이 무엇이며 어떨 때 쓰는 것이며 그런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어떻게 프린팅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특히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이제 에게 중요한 것인데, 결과물을 PDF로 내보내기 할 때 내가 이때까지 작업을 해올 때도 색깔 관리를 나름대로 했는데 PDF를 내보내서도 거기에 내 의도가 정확하게 담기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PDF 엑스포트 할 때의 색 관리 방법도 알게 될 것이에요. 이 방법은 거의 다른 데서 설명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물론 이제 디자인하는 분들이 주로 관심을 갖겠지만 오프셋 프린팅이 있잖아요. 즉 인쇄죠. 일반적으로 말하는 인쇄가 어떤 절차를 가지고 이루어지며 어떤 원리에서 이루어지고 왜 색깔이 잘 안 맞고 색깔을 잘 맞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거는 제가 설명을 한다고 색깔이 딱딱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때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까 만들어둔 디지털 카메라 프로파일 같은 걸 이용해서 문화재, 문화유산, cultural heritage 같은 거, 그 다음에 미술품 같은 거를 어떻게 디지털로 보존하는지, 그래서 복사하거나 카피하는지 이런 거를 배우시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무슨 도시 색채라든가 뭐 공공 색채 무슨 그런 전문적인 컬러 작업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꼭 필요한 버벨 컬러 2가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좀 전문적인 작업을 하는 그런 내용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색 관리는 그 컨셉 자체는, 개념 자체는 매우 쉽고 단순해요. 이게 정말 다야?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단순하지만, 그렇게만 생각하면 그게 다 누구라도 알 터인데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깨알 같은 많은 지식이 필요하고요. 헷갈리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문제도 많이 발생해요. 여러 군데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했을 때 어려워요.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일종의 벽을 느끼고 그 벽을 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벽을 넘고 색권리라는 그 어떤 일종의 주제 분야가 나랑 친근하게 되기 위해서는 예외 없이 반복이 필요해요. 반복적으로 계속 익히고 실행하고 익히고 실행하고 하는 게 필요한 거죠. 도구를 가지고 해보고 또 안 되면 동영상 보고 책을 보고 또 실행을 해보고 하는 것을 가능한 많이 해보시면 그 벽을 비로소 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개런티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안 좋은 개런티죠. 그래서 이걸 잠시 해봤는데 어려워서 못하겠다 그러고 스탑했다 그러면 절대로 그 벽을 넘을 수가 없다는 거 한 가지. 그 개런티에 못 넘어요. 그러나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실행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면 반드시 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2가지 중에서 어떤 개런티를 선택하시는가는 물론 여러분에게 달린 거죠. 저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의와 이 책은 올바른 정보와 그 지식 자체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근데. 왜 이런 말씀 드린가 하면, 이 책은 어떤 특정한 색깔에 관한 시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 그런 시험 문제를 제가 수년 전에 시행하는 곳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검토를 해본 적이 있어요. 이게 맞는지 괜찮은지 좀 봐달라 그런 식이죠. 본 결과 별로 적합한
않은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틀린 문제도 물론 꽤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쓴 책과 제가 설명하는 이 강의를 듣고 나서 그런 시험에서 반드시 정답을 맞출 수 있다라고 제가 보장할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그런 것과 무관하게 맞는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책을 구입을 하시면 구입을 하셔놓고도 이걸 안 한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일러두기의 마지막에 보시면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링크가 거기 주소가 적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셔서 강의에 사용되는 모든 텍스트 이미지와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와 스프레드शी트과 이런 거를 다운로드해서 활용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다 그걸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그거를 당연히 활용을 하셔야겠죠. 가서 사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에는 부록이 있는데, 이 부록은 원래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었는데 책을 마무리하기 바로 얼마 직전에 의뢰가 들어와서 제가 포함을 시켰어요. 그 중에 한 개는 몬셀의 그 20개로 이루어진 색상환이란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KS 색표집이란 거 있잖아요. KS의 12가지 기본 유채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빨강, 파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대표적으로 어떤 게 빨강이 어떤 게 파랑인가 하는 걸 골라놓은 거죠. 그거를 인쇄로 재현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서 그렇게 올려놓은 것인데, 이따가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릴게요. 그 다음에 책 자체는 제가 이 포맷을 이렇게 대략 가로가 18cm 그리고 높이가 25cm 정도로 했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책을 휴대하고 다니기 좋게 가방에 잘 들어가게 너무 부담스럽게 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맷을 정한 것이고, 그리고 제가 책을 쓸 때에 내용을 떠나서 그걸 제외하고 가장 그 형식에 있어서 강조점을 둔 것은, 책을 펼쳤을 때 어떤 페이지를 펼쳐도 그 페이지가 가만히 있게 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을 펼치든 어딜 펼치든 간에 펼쳐놓은 게 다시 돌아오면 그 굉장히 짜증나죠. 그걸 계속 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가 하면 하드커버를 하고 뭐 소위 양장 재본을 하고, 그 다음에 속지를 본문지를 적절한 두께를 쓰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드커버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이 지나도 너덜너덜해지는 그런 현상이 이제 줄고 훨씬 오래 책을 간직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것도 제 의도 중에 하나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마 이런 책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첫 페이지에는 그 속지라는 게 흰 속지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쫙 끝에 마지막에 보시면 까만 속지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하얀색 종이 있고 제일 뒤에는 까만색 종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무엇을 측정을 할 때 간편하게 화이트 베킹이 필요하면 앞에 넣고 측정하시고, 만약에 블랙 베킹이 필요하면 뒤에 넣고 측정하시도록 그렇게 제가 의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책은 앞에 속지가 하얀 종이 있죠. 어떤 부분을 펼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다시 페이지가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뭐 그 강의를 들으시거나 할 때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저기 뒤에 이제 마지막을 보시면 까만색 종이가 2장 들어있어서 거기에 블랙 베킹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죠. 그래서 이건 이제 예컨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종이 같은데 인쇄된 어떤 색깔을 측정을 하려면 측색기를 놓고 이제 측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측색기의 조명이 거기를 뚫고 그 뒤로 지나가서 거기에 다시 맞고 올라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베킹을 흰 걸 해놨는지 아니면 뭐 노란 걸 해놨는지 아니면 검은 걸 해놨는지에 따라서 측색 값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이렇게 측색을 하면 이렇게 측색이 되죠.
그리고 이 똑같은 거를 만약에 흰 배킹이 아니고 검은 그 뒷판에다가 놓고 측정을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잘 보시면 첫 번째 1, 2, 3번이 이제 흰 배킹에 놓고 한 밝은 색깔이었는데 밝기인 L 명도가 58.0 정도 됐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거를 블랙 배킹에 한 게 7, 8, 9번인데 7, 8, 9번을 보시면 L이 57.5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0.5가 주는 거죠. 이런 그 배킹의 영향을 받는 것은 밝은 색이면 영향을 그만큼 더 많이 받고 어두운 색일수록 영향을 더 적게 받아요. 그래서 배킹을 편리하게 책만 가지고 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둔 것이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부록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먼셀 색상환이라고 하는 거는 색깔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누구라도 다 들어보셨을 것이고 어딘가 인쇄에 되거나 하는 걸 보셨을 터인데 먼셀 색상환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걸 넣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을 받았을 때 색상환이라는 것 자체를 구체적으로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좋다. 그러면 넣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럼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더니 색상환이라고 하는 색상은 정해진 게 있는 거죠, 먼셀에. 근데 어떤 색깔이 구현이 되려면, 등장을 하려면 그 색상 휴라는 것만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휴에서 어느 정도 밝기를 가져야 되고, 즉 명도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강한 순수한 성질을 띠고 있는, 즉 채도를 가지고 있는지. 명도, 채도, 색상 3개가 만나지 않으면 색깔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색상은 20개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그럼 각각의 그 색상에 대해서 명도, 채도는 어떻게 조합을 해야지 이 인쇄를 하는데 적합한 가장 그러니까 뭐랄까 균형이 맞는 그런 상태가 될까라는 것을 이제 연습을 또는 뭐 연구를 해보기 시작했고 반복적으로 계속 이제 수정을 해서 적절하게 결론을 내린 게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거기 20개의 색깔들이 찍혀 있고 그 그물처럼 안에 모양 이렇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인쇄로 전형적으로 우리가 재현할 수 있는 색깔의 공간이에요. 이 색깔의 공간을 우리가 보통 컬러 게멈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보시면 20개의 색상을 이제 명도, 채도까지 다 결정을 해서 표현을 하는데 옵셋 그 공간 안에서 표현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 공간 안에서는 가능하면 채도를 높게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게다가 옵셋 컬러 게멈은 그다지 넓지도 않은 거기 때문에 채도는 보시다시피 거의 옵셋 그 영역의 최고까지 가 있죠.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이게 2차원 LAB 상에서 보시는 건데요. 이렇게 구성을 한 다음에 그러면 그 명도는 어느 정도를 하는가? 노랑은 기본적으로 밝은 색깔이고 파랑은 어두운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그 밝은 것과 어두운 것 사이를 부드럽게 타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춰서 제가 명도를 정했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스무스한 그런 변화를 갖는 상태가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을 해서 만든 게 먼셀 20 색상환이라고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두 가지로 구현을 해놨는데 한 개는 같은 건데도 그냥 흰 종이 배경으로 한 게 있고 또 맞은편 페이지를 보시면은 회색 백그라운드로 해놓은 게 있어요. 이 회색은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N6 즉 LAB로 치면 L이 한 60 정도 되는 회색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같은 거라도 흰색을 배경으로 놔서 볼 때와 회색 또는 뭐 다른 검정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배경으로 놓았을 때 우리의 인지가, 퍼셉션이 매우 달라지죠. 양쪽을 보시면 색깔이 같지 않죠. 예, 그런 것도 이게 주변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 하는 것도 실제로 체험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록은 KS의 12가지 기본 유채색이라고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강이 전형적으로 뭐가 빨강이냐, 노랑은 뭐가 노랑이고 초록은 뭐가 초록이다. 대표 색깔들을 골라놓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거기에 이제 분홍과 갈색을 추가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기본 휴 색상에 해당하는 것은 빨강부터 자주까지고 거기에 분홍과 갈색을 추가한 것이고, 그 각각의 색깔들의 이제 노테이션, 즉 표기법은 먼슬 표기법을 따르기 때문에 7.5R, 4, 14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7.5R이라고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색상의 종류고요. 색깔의 종류. 그 다음에 4, 중간에 있는 4는 밝기, 즉 명도예요. 4라는 것은 LAB로 치면 L40 정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는 채도니까 0부터 숫자가 커질수록 점점 더 강도가 세지는 거니까 14는 상당히 그 강한 강도를 가진 채도죠. 그러니까 이 대표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적으로 채도가 꽤 높죠.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냥 넘어가면 좋겠는데, 이걸 잘 보시면 약간의 이상한 점이 있어요. 첫 번째 눈에 띄는 것은, 물론 잘 보시면,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눈에 띄는 것은 남색이 다른 10개의 그 대표적인 색깔들 중에서 가장 채도가 비정상적으로 낮다는 걸 아실 수가 있죠. 다른 색깔들은 다 10, 14 이런 그 정도의 강한 채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남색만 6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남색은 더 높은 채도가 재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인가?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뭔가 조금 이상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노랑이 제일 밝은 색깔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남색 종류가 제일 어두운 색깔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축으로 해서 주변으로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밝아지고 이렇게 분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록이 지금 명도가 4고 청록이 3이면 파랑도 3이나 이런 게 돼야 될 것 같은데, 파랑은 다시 명도가 4로 올라갔다가 LAB에 L이 12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색으로 가면 다시 2가 떨어져, 즉 20이 떨어지는 거죠. 약간 이상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실제로 한번 LAB 공간에서도 보시면, 이게 지금 위에서 본 그 상태들이고, 보시는 것처럼 노랑부터 시작해서 쭉 지나가는 상태인데, 여기 제일 밑에부터 그 남색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것과 달리 쑥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도의 측면에서 지금 다른 것과 어울리지 않는 형편이죠. 그래서 3차원으로 보시면은 그것도 보실 수 있는 동시에 또 하나 더 아까 제가 두 번째로 지적을 했던 이 파랑이라고 하는 사이엔이라고 하는 게 사실 가까운 색깔인데, 이 색깔이 다른 거에 비해서 또 높았다가 그죠? 또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수정하는 게 좋겠다. 물론 이것도 제가 이거를 부록에 넣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보기 전까지는 저도 물론 몰랐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은 이런 상태로 만든 것이 좋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런 상태를, 이게 현재 상태고 이런 상태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파랑이 명도가 1 내려왔죠. 아까는 4였는데 지금은 3이죠. 그 다른 것과 그 명도의 흐름에 있어서 더 균형이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남색이 아까는 채도가 6이었는데 지금 8이 됐어요. 근데 잘 눈에 띄지 않죠. 남색이라는 것은 채도가 그렇게 쉽게 눈에 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뭘 보시면 훨씬 쉽게 아실 수 있는가 하면, 변화된 상태에서 다시 거꾸로 현재 상태로 돌아가면, 잘 보세요. 남색을 거의 블랙처럼 느껴지죠.
그 실제로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하기를 제안을 드리는 거다. 이런 거하고 이제 관련 있는 분들이 그 기술표준원에 있는 요 담당하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그런 분들이 보시면 적절한 기회를 통해서 논의를 해서 이렇게 12색의 기본을 조금 수정을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책에 이제 불어까지 설명을 다 드렸는데, 그럼 실제로 1장부터 이제 실제 강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본 강의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가? 그 물론 제가 딱히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올리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 그래도 2022년 4월 29일 2022년 4월 29일